안녕하세요. 유익한 책 읽기 라빈더입니다. 오늘은 무지개 원리 2부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1부에서 알려드리지 못한 유익한 문장들과 유익한 에피소드, 그리고 좋은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새로운 이미지가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며 새로운 사고방식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어간다. 첫 번째 이야기. 신발을 생산하는 회사에 몸담은 두 사람의 세일즈맨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 신시장 개척지로서 아프리카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정작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 세일즈맨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아프리카인들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한동안 그곳을 답사한 두 사람은 후에 본사로 각각 다음과 같은 텔렉스를 보냈다. 한 사람의 텔렉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전원 맨발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텔렉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황금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보는 눈에 따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곳의 상황이 가능성 0%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같은 그 상황이 가능성 100%로 보이게 되어 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이것은 진실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 청년 시절 필자에게는 미래의 꿈을 나눈 친구가 한 명 있었다. 그 친구는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기를 꿈꾸었고 필자는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기를 꿈꾸었다. 우리는 서로 약속을 했다. 친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필자가 그 돈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이후 둘은 소식도 모른 채 약 20년간 떨어져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와 극적으로 다시 연락이 되어 만났다. 알고 보니 그는 나를 계속 찾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어느새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옛날 우리가 했던 약속을 상기하면서 필자에게 거금의 돈을 희사했다. 우리는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그곳에 지금의 연구소를 신축했다. 그는 사업에서 여러 번 실패했지만 꿈을 품었다. 반드시 부자가 되어 좋은 일에 돈을 쓰겠다는 꿈이 있었다. 물론 그 속에는 필자와의 약속도 들어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극동지역 사람들은 중국산 대나무를 심는다. 나무를 심고 나서 물과 거름을 주지만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거의 혹은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5년째 되는 해에 놀랍게도 나무는 5주일 동안 높이가 90피트가 자란다. 이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물을지도 모른다. 중국산 대나무는 5주일 동안에 90피트가 자란 건가요? 아니면 5년 동안에 자란 건가요? 답은 당연히 5년이다. 5년 중 어느 시기라도 사람들이 물과 비료 주기를 중단했다면 그 나무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때로 우리는 꿈과 계획이 중국산 대나무처럼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중단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꿈들이 현실화되도록 계속해서 물과 비료를 준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들처럼 중단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보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당시 그의 나이는 53세였다. 그동안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급기야 말단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다가 곧 해고당했다. 이런 일들의 반복으로 자신감도 잃었다. 더욱이 전쟁 때 입은 왼손의 부상은 그를 항상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실수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의 인생은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뜨거운 창작욕을 느꼈다. 그 열정으로 쓴 글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환호했다. 이 작품이 바로 400여 년간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읽혀지고 있는 돈키호테.
역경을 제 도약의 기회로 삼은 이 작가의 이름은 세르반테스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유익한 문장.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또한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 준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바로 습관이다. 습관은 이토록 위력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된 존재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위기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문제 해결형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문제 해결형 습관을 몸에 익히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장점과 특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불평하는 데 쏟는다면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신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근심밖에 남을 것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 로버트 슐러.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네, 이렇게 해서 무지개 원리 1부와 2부 모두 마쳤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이 남겨주신 꿈을 이루는 방법을 잘 실천해서 우리 모두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